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대학에게 주는 예산을 지방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건데 광주시도 올해 시범사업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줄 세우기 또 교육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이 대학의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야 할 대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을 지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라이즈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 원 이상의 대학 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해보고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자치단체에게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인구 학령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취지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 모두 18개의 대학이 있는 광주시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조금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부하고 서로 간에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대학 재정 지원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 줄 세우기, 학사 운영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 위주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학사 운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산업 역량에 따라 지원 불균형 등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지원 이외에 다른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사 운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향후 대학과 시가 맞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자치단체들과 각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자식처럼 벌을 돌봐왔던 양봉 농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매년 벌통 250여 개에서 꿀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40여 개가 전부입니다. 꿀벌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벌통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빈 채 쌓여 있습니다. 50년 동안 농가를 운영해온 이영섭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사는 망했죠, 망했어. 한마디로. 꿀 채밀하고 벌을 농가에 분양하고 또 벌도 팔고 이렇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광주 지역의 경우 최근 5개월여간 농가 전체의 20% 이상이 꿀벌 피해를 겪었고 모두 2억 7천만 마리의 꿀벌이 폐사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응애의 확산입니다.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인데 방제제의 성분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플루바리네이트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응애를 구제에 실패해가지고 폐사가 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피해 농가에 벌을 공급하고 이율 2.5%로 농축산 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관련 예산 5억 원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들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양봉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양봉장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전라남도가 거주지 전남일 경우를 조건으로 걸면서 전남에 농가가 있지만 광주에 거주하는 39명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답답하고 또 그런 생기지 않도록 그 지자체 간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양봉업계는 이 같은 행정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상기후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농어촌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귀농 귀촌인으로 구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여수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결이 뭔지 김단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귀농 13년 차에 접어든 박창룡, 이연용 부부. 건설 일을 하며 전국 8도를 누비다 마지막 정착지로 여수의 봉수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공기 맑고 경관 좋고 한적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마을이 끌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여수 시내를 아마 몇 주일을 돌아다녔어요. 어르신들이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직까지도 참 이웃이 너무 좋아요. 텃세하고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김혜춘 씨는 최근에 이사온 귀촌 새내기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을 받고 영천과 문경을 돌아다녀봤지만 이곳만큼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는 만만치 않던 시골살이. 하지만 이제는 옆집 일손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 몇 개월은. 근데 이제는 이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차도 이장님 차를 이용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처럼 봉수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의 3분의 1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체 90세대 가운데 32세대가 귀농귀촌을 한 겁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은 단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강요 발전기금이나 일종의 신고식인 잔치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 발전 기금이 다른 마을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마을은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봉수리.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골 마을과 다르게 사람과 인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지역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어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된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7,4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당시 14,3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절반 수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래된 상수도관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부터 내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이번 취재의 결론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구례군의 한 골목에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탁을 맡은 전문기관이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찾고 복구에 나선 건데 새는 물을 막고자 정부가 국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모래를 치던가 아니면 돌을 쳐가지고 나는 분사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전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내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유수율, 즉 새지 않고 각 세대에 전달되는 물이 전체 70%에 못 미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게 쪼개 물이 샜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후관 정비에 국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 260억 원을 들인 구례에선 절반에도 못 미쳤던 유수율이 최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유지관리 용역도 하고 노수 탐사 용역도 하고 그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수 사고 직후 광주시가 유수율이 70%보다 높아 대상에서 빠진 특광역시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도 이 사업입니다. 새는 물을 잡으려면 교체 등 노후관을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그 시설 개설을 위해서 그렇게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먼저 끝낸 지역을 보면 국비 지원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투자입니다. 기록적 가뭄을 계기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강원 영월과 정선에서는 30%대였던 유수율이 4년 만에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두 지역은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좋은 사례로까지 제시된 곳이었는데 국비가 끊김과 동시에 유수율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21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물이 새는 곳은 즉각 보수하는 게 필요한데 지자체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뚝뚝뚝뚝뚝 떨어져 갖고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지자체도 강원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곳의 유수율을 85%로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환경부 사업을 따낼 때 불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 후속 투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이제 85% 됐다 해서 잠깐 방심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교체 등 노후관 정비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체 6%에 불과한 수준. 강원도의 사례는 정부의 손을 내밀기 앞서 상수도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먼저 새는 물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가 오는 4월 개막하는데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연방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역사가 무려 150년이 될 만큼 그 전통이 깊은데요. 최우식 기자가 독일 만하임에서 열리는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 조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31만의 만하임. 라인강과 네카르강이 만나는 만하임은 일찍부터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부가 2023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는 지난 1975년에 이어 만하임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현재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식물원과 케이블카, 양봉체험장 등 박람회 주요 콘텐츠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ir müssen es schaffen. Sie müssen sich vorstellen, dass am 14. April der Bundespräsident, Herr Steinmeier, kommt. Und da wollen wir natürlich in Mannheim ihm präsentieren, dass wir alles fertig haben. Ja. 정원 조성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포들도 벌써부터 부가 만하임 2023 개막은 물론 같은 시기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한방 꽃차를 소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순천에도 이번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그런 코너를 마련하고.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유사한 행사를 준비 중인 이곳 독일 만하임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부가 2023의 전시 계획과 4가지 테마, 대규모 업사이클링 구상,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십 년 동안 손을 대지 않더라도 시민들 아주 훌륭한 정원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일행은 또 독일 한인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저 고향이 공이거든요. 가까운 또 순천에서 이런 귀한 또 이 정원 박람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요. 참 독일이 또 정원 도시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롤 모델이 될. 순천시의 이번 독일 방문은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인 만하임을 비롯해 과거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들까지 포함돼 있어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인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을 성폭행한 외국인 영어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호 중이던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사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학생에게 자신이 머물던 학교 관사를 제공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치과 치료 기록을 조작해 수억 대 가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무더기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8개 치과에서 수술 기록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 총 7억 4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약정을 악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인 우주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 우주기술연구소는 우주항공 분야 인력을 키우는 교육학술 사업과 우주 국방을 위한 산학연 연계 사업, 선진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우주기술연구소를 보유한 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조선대가 3번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의 60%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